안녕하세요. 내년이면 이혼한 지 1년 차가 되는 30대 초반 돌싱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했고 주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혼 생활 중 취직해서 이혼한 지금까지 쭉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결혼 중에 임신도 미루고 취직부터 한 데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해 사는 동안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생활이 막 어렵고 궁핍했다기보다는 항상 남편 눈치를 보며 돈을 써야 했고 매사 궁상을 떨고 살았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아끼고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분들은 남편과 이혼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단순히 가족을 위해 아끼고 산 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와이프의 가족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지독하게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 가족한테는 한없이 퍼주기만 하는 거 보고 정 떨어져서 이혼했습니다. 아마 제 사연 들어보시면 제 전 남편이 거의 정신병자 수준으로 저를 숨막히게 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저와 동갑인 남편은 공기업에 다녔던지라 수입은 월 3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압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남편이 정확하게 월급을 얼마 받고 다녔는지 잘 모릅니다. 되게 우습죠. 남편의 수입도 정확히 모르고 산 바보가 바로 접니다. 저희는 대구에 삽니다. 친정 시댁 전부 대구에 오래 사셨어요. 저희 신혼집은 죽전동인데 여긴 전세가 수도권만큼 비싸지는 않아서 결혼할 때 1억 8천짜리 전세로 신혼집 얻고 결혼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5천 보태주셨고 제 돈 4천만 원 보탰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도움 못 받은 걸로 알아요. 남편 그 당시 가진 돈이 4천 분이라 대신 나머지는 남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받았고 대출은 남편이 갚기로 합의했고요. 남편이 돈에 무척 집착하고 아끼는 사람이란 건 알고 있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경제관념이 특출난 사람인 것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이 남편감이 보통은 아니다, 여자보다 알뜰하다, 짠돌이다 등등. 심지어 농담식으로 지독한 놈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편이었습니다. 연애 시절에 받았던 선물들도 주로 여자들이 좋아하라 하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용품 위주로 받았습니다. 연애할 때 선물로 세제 세트나 두루마리 휴지 받는 사람이 과연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소소하게 자주 챙겨주던 편이라 알뜰하다고만 생각했고 저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생활을 같이 하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물론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알뜰하게 하는 건 알았지만 같이 살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이혼한 후 남편이 제게 카드 하나를 건네면서 한 말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 이 카드로 장 봐. 공과금이랑 관리비는 공동경비로 쓰고 당신 보험비랑 핸드폰은 알아서 낼 수 있는 거지? 차라리 한꺼번에 현금으로 보내주면 안 돼? 그 안에서 내가 알뜰하게 쓰고 싶은데. 그래야 조금이라도 여윳돈 생기면 저축도 하지. 너한테 돈 관리하라고 이 카드 주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수입이 나보다 많은 것도 아닌데 돈 관리는 내가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이 카드로 생활비 써. 남편은 제가 돈 관리를 하면 아끼지 않고 쓸까봐 불안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남편 말에 생활비 필요한 건 그걸로 다 충당하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필요한 걸 남편 카드로 사용했습니다. 대형마트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갔는데요. 마트 가서 장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20만 원 넘는 거 금방입니다. 하물며 한 달치를 사는데 1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당연히 훌쩍 넘어가죠. 그런데 제가 남편 카드로 결제를 하는 순간 금액이 좀 많다 싶으면 남편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일단 장 본 날은
그날 쓴 영수증을 가져가서 남편에게 검사를 맡아야 합니다. 여보, 뭘 샀길래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온 거야? 오늘 영수증 확인할 테니까 그동안 쓴 가계부도 좀 보여줘. 아니, 다 먹을 거랑 필요한 거 산 거야. 마트 가서 이 정도도 못 사? 그러려면 차라리 재래시장을 다녀. 필요한 거 조금씩만 사서 먹으면 되잖아. 남편은 제게 가계부 쓰는 걸 강요했고 심지어 검사까지 하곤 했습니다. 물론 절약하고 아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도껏 해야죠. 아내가 돈 쓰는 걸 믿지 않고 혹여 허튼 돈 쓸까 봐 사사건건 감시받는 기분이라 저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내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저축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면 당연히 안 쓰는 게 정답이지. 당신이 일해서 공동으로 생활비를 낼 때까지는 내가 하는 대로 맞춰줘.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그럴 거면 당신이 장 봐서 당신이 음식 해보지 그래? 장바구니에 고기는 아예 담지도 않는 거 알잖아. 장 보는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아예 집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던가. 먹고 싶은 거 하나 사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결혼 전에도 안 떨던 궁상을 왜 지금 떨고 사는지 몰라? 저는 남편 눈치가 보여서 저한테 필요한 위생용품이나 화장품은 아예 결혼 전 엄마가 챙겨준 비상금으로 쓰곤 했습니다. 제가 버는 수입은 제 보험과 핸드폰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부부 공동계좌로 이체합니다. 그럼 거기서 공과금 반반 내고 대출이자 반반 내고 나머지는 공동적금 계좌에 저축하고요. 그래도 매달 10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은 보냈습니다. 신혼이면 가족이 둘뿐이니 얼마나 외식도 하고 싶겠어요? 저는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밖에서 좀 비싼 음식도 먹고 싶은데 남편은 그게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체 한 달에 한 번 외식할 때도 집에서 좀처럼 해먹기 힘든 고기 메뉴 위주로 먹긴 했지만 매번 삼겹살만 먹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생일 때는 하다못해 분위기 좋은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고 싶어서 남편을 졸라 한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음식값을 보며 죽상을 하는 통에 카드 할인이며 쿠폰 꼼꼼히 챙겨 제가 계산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먹고 싶은 거 맘 편히 먹을 수는 없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걸로 당신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큰돈이라고 먹는 내내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 매번 그렇게 아끼고 살면 1년 후나 2년 후에는 뭐 더 좋은 데 갈 수 있긴 한 거야? 내가 볼 땐 당신은 10년 후에도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 돈 쓰는 거 못할 사람이야. 나는 네가 더 이해가 안 가. 먹고 싶은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나중에 손가락 빨면서 살 거야? 지금 젊으니까 아끼고 살자는 거야. 늙어서 초라한 거보다는 낫잖아. 그때는 정말 남편에게 너무 짜증이 나서 집에 와 엉엉 울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돌아오는 말은 지금 참고 나중에 누릴 거 누리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생각이 아예 다릅니다. 어느 정도는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 누릴 것은 누려야 하는 사람이고 현재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남편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무조건 안 쓰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겨울에 보일러도 제대로 틀지 못하게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추워서 감기 걸려서 병드는 것보다 따뜻하게 내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보일러 안 틀어서 추워 죽겠는데 돈 몇 푼 아꼈다고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달까요? 저는 쓸 때는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결혼 전 9천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순수하게 제 프리랜서 소득만으로도요. 많이 모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 나름 쓸 만큼 쓰고 모은 돈이란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결혼 준비하면서 쓰고 4천만 원 정도를 여윳돈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저렇게 짠돌이처럼 구는 통에 그 비상금에서 야금야금 쓰긴 했지만 그 돈이라도 없었다면 정말 숨막혀 죽었을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짠돌이처럼 구는 거는 어려운 형편의 시댁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남편 부모님은 두 분 다 경제활동을 안 하세요. 오롯이 자식들이 주는 생활비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신랑 위로 형 한 명이 더 있는데 시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사십니다. 전문직이고 능력이 있어서 남편보다 수입이 훨씬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에게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몰랐는데 제가 쭉 지켜보니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바로 두 분의 씀씀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능력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매달 생활비가 엄청납니다. 저한테 정확히 얘기하진 않았지만 매달 시부모님 댁 관리비는 남편이 내주고 있었고 시시때때로 시부모님이 요구하시는 현금을 남편이 드리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요구하시는 돈들까지 합하면 제가 추측하건대 한 달에 100만 원 충분히 넘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돈 잘 버는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월세는 물론 매달 생활비까지 거의 충당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줬던 이유는 같은 아파트에 살며 아주버님의 아이들 둘을 시부모님이 돌봐줬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쓰시는 생활비가 제가 겉으로 대충 보기에도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월 생활비는 아무리 못해도 200은 넘을 거고 가족 행사나 경조사라도 있으면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엄청 많아 보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마 어지간히 잘 사는 집으로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시부모님이 자식들이 주는 돈으로 자식들 돈으로 호의호식 하시며 남에게 퍼준다는 겁니다. 제사도 1년에 수차례 지내고 친척들까지 일일이 불러 생일상 차려주는 건 물론 저희 부부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라고 부르시는 분들입니다. 가보면 상다리가 휘어지게 상을 차려놓으시고요. 다 먹지도 못해 결국 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제 눈에는 자식들이 주는 돈을 당장이라도 다 써버리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는 한 달 생활비를 얼마나 쓰시는 거야? 우리 부모님한테는 한 푼도 드리는 거 없는데 적어도 나한테는 말해줘야지. 보다 못한 제가 부모님께 들어가는 돈을 알고 싶어 남편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남편은 제 말에 발끈하기만 했습니다. 당신 돈으로 드리는 거 한 푼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 월급에서 드리는 건 간섭하지 말고. 그 돈 드린다고 우리 생활이 힘든 것도 아니잖아. 결혼했으면 부부 공동경제가 당연한 건데 당신은 금전적인 부분을 왜 나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내 수입으로 내 마음대로 우리 부모님 드려도 상관없겠네? 어떻게 말이 그렇게 되지? 내가 버는 거랑 당신이 버는 게 같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하려면 당신 수입을 늘려서 돈을 더 내든가.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이 얼마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 용돈을 드리려면 당신만큼 벌어라 뭐 그런 말인 거야?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야? 그렇게 부모에게 드리는 돈이 많다 보니 남편은 매달 그렇게 저를 숨막히게 아끼고 살라고 하면서도 돈 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겠죠. 그런데도 자기 부모한테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지금까지 집 없이 지내는 게 자식들 학비 대고 뒷바라지 하느라 그런 거라며 당연히 부모님 노후를 자식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예상치 못한 큰돈이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요. 시아버지가 넘어지셔서 무릎 슬개골이 골절되는 바람에 수술을 급하게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수술비와 병원비, 간병인 비용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는 건 시부모님은 수중에 자기 병원비 해결할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버님에게 수술비를 내달라고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아주버님도 부모님 생활비 대느라 돈이 없으셨는지 남편에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척 알아서 해결하겠지 했는데 남편이 똥마리 온 강아지처럼 주저주저 하더니 저한테 묻는 겁니다. 당신 혹시 모아둔 돈이나 비상금 있어? 저는 그 말 듣고 펄쩍 뛰었죠.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본인 생활비 내실 돈도 없으신 것 같은데 나는 당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 당신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돈을 그렇게 받아서 왜 풍덩풍덩 쓰기만 하고 모은 돈이 하나도 없으시대?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개도 아닐 텐데 그때마다 매번 이러시면 어떡해? 아니 어찌 보험 하나 들어놓으신 게 없어? 야, 나이 들어서 들라니까 받아주는 데가 있겠냐?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어쩌라는 거야. 일단 수습하고 봐야지. 너 돈 조금 있지? 나중에 갚을 테니까 300만 좀 빌려줘. 내가 돈이 없었으면 어쩌려고 그래? 분명히 말하는데 이거 빌려주는 거야.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주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안 생기도록 부모님이랑 얘기해서 대책을 좀 세워. 아니 수중에 돈 몇백이 없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목돈을 빌려줬고 남편은 그 돈을 갚긴 했지만 할부를 몇 달에 걸쳐 갚았습니다. 시부모님 본인들은 그게 당연히 자식들이 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고맙다는 빈말 한 번 들은 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책임져야 하는 돈을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혹여나 자식들이 힘들까봐 용돈도 안 받으려 하시고 제가 억지로 드려도 그거에 돈 더 보태서 돌려주시는 분들입니다. 너무 비교되는 모습에 저는 시댁에 대해 환멸을 느낄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줄 처음에는 친정엄마는 모르셨습니다. 말하면 속상하시기만 할 텐데 걱정 끼치기 싫어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친정은 20분 거리지만 엄마가 오시기보다는 제가 주로 자주 가는 편이고요. 그러다 한번 남편의 극도로 이기적인 모습에 질려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제가 갈비가 먹고 싶다는 말에 바리바리 밑반찬까지 싸들고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윤정아, 웬일로 네가 먹고 싶다는 게 다 있어? 엄마가 그 말 듣고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잖아. 혹시 너 박서방하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무슨 일 있기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엄마표 갈비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뭐. 내가 가도 되는데 뭘 여기까지 무겁게 들고 왔어? 오늘 너랑 하루 시간 보내려고 온 거야. 엄마랑 같이 저녁도 좀 먹고 사우나도 가자. 엄마랑 저녁에 나갈 채비를 하는데 남편이 마침 퇴근해 집에 왔더군요. 솔직히 남편과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예의상 물었습니다. 엄마랑 나가서 저녁 먹을 건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 대신 곤란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지금? 뭐 먹을 건데? 나가서 셋이 외식하면 돈이 얼만데. 나 그리고 지금 배도 안 고파. 그래도 모처럼 엄마가 나 먹고 싶다는 거 잔뜩 해서 오셨는데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 당신은 집에 있어. 나랑 둘이 먹고 올게. 그럼 그냥 집에서 시켜 먹어. 지난달에 돈도 많이 썼고 지금 생활비 최대한 아껴야 해. 내가 얼른 주문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남편은 장모님이랑 둘이 먹을 거니까 치킨 한 마리면 충분하지. 나는 한 조각만 먹으면 되는데? 기껏 시켜준다는 게 치킨 한 마리였죠. 평소 같으면 투닥거리만 싸웠겠지만 엄마가 계시니까 제가 더 좋습니다. 집에서 치킨 간단히 먹고 사우나 가자고 엄마에게 애써 웃으며 얘기했고요. 엄마야 딸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 좋다고 하셨고요.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알아? 내가 지금은 엄마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러는 거 아니다. 제가 불만에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은 이러더군요. 야, 치킨이 어때서 그러냐? 한 마리 시켜도 2만 원이 넘어. 둘이 그 정도로 먹으면 되는 거 뭐 얼마나 고하게 먹겠다고 나한테 이를 악물고 말하는 거야? 이건 내 돈으로 계산해 줄 테니까 그냥 잠자코 먹어라. 당신 요즘 수입 거의 없어서 100만 원도 못 내고 있잖아. 나 혼자 감당하는 거 짜증나는데 참고 있는 거거든? 나도 장모님 계셔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건 줄이나 알아.
남편은 치킨 한 마리 시켜주는 거에 온갖 생색과 이유를 갖다 붙여가며 저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엄마 앞에서 티를 안 낸다고 했는데 엄마는 제가 기분이 상한 걸 눈치채셨는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치킨만 먹고 그 밤에 운전을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속상했던 저는 남편과 싸우는 것도 지칠 뿐더러 얘기해봤자 자기 논리로 저를 이기려 들 게 뻔하다는 생각에 속으로 분을 사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웃긴 행동은 뭔 줄 아세요? 남편은 저희 엄마가 해온 반찬을 시댁에 퍼 나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나눠드리는 건 좋죠. 근데 저희 엄마가 제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한 손 가득 해온 갈비까지 저 먹을 거 조금 덜어놓고는 죄다 퍼다 나릅니다. 먹을 거 가지고 치사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게 그렇게 얄밉더군요. 남편이 평소에 저나 친정에 잘한다면 그게 왜 아깝겠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반찬이면 통째로 다 가져다 드려도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먹고 싶다는 거 엄마가 딸 사위 주겠다고 힘들게 만드신 걸 이거 맛있네? 엄마 가져다 줘야겠다. 이러면서 홀라당 들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엄마가 힘들게 만들어서 나 먹으라고 주신 건데 그렇게 다 가져가면 어떡해? 난 싫어. 다음에 다른 밑반찬 갖다 드려. 그랬더니 야, 아까워서 그러냐? 장모님이 뭐 나만 먹으라고 해오신 거 아니잖아. 나도 같이 먹으라고 만들어 오신 건데 내가 먹는 거나 우리 부모님이 먹는 거나 그게 그거지. 그게 어떻게 같아? 그럼 당신 어머니가 반찬 해다 주시면 나도 우리 부모님 죄다 갖다 드려도 되는 거네? 하니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갖다 주고 싶으면 지가 해다 갖다 바칠 것이지. 너무 얄미워서 남편 머리채를 잡을 뻔했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지만 시부모님도 저희 엄마가 해주신 반찬 다 알고 드시면서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과일 한 개 주신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정말 화가 났던 건 남편은 저를 비롯한 친정 가족들에게는 돈 10,000원 쓰는 거에 그렇게 인색하면서 또 공짜로 얻어먹고 받는 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거지 근성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처음 겪어봤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 그만두고 급여를 받는 일을 구해야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도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디자인 쪽이라 마음만 먹으면 일자리 얻는 거 어렵지 않아 참 다행이었죠. 취직하는 거 맘먹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조건이 괜찮은 중견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실수령액 230만 원 정도였고 외주 작업으로 얻는 소득까지 포함하면 남편보다 버는 돈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남편은 네 돈 내 돈 따지는 정도가 심해지더군요. 저는 이 인간하고 결혼할 때 처음부터 평생 제 반려자로 생각하고 남편에게 경제권도 주었고 그 인간 돈도 내 돈이라 생각하고 아꼈었어요. 그런데 제가 월급을 받자마자 한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이제 당신도 돈 버니까 생활비 카드 돌려줘. 당신 필요한 건 당신이 사고 공동생활비는 월 100만 원씩 내자. 남편은 자기 생활비 카드를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공동생활비를 똑같이 내자고 하며 각자 버는 돈을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당신 생활비 내 통장으로 붙여. 내가 매달 정확히 정산해서 남은 돈은 당신한테 붙일 테니까. 100만 원씩 내는 게 남는 게 어디 있냐? 그거 남겨서 내가 뭐 얼마나 가져간다 그래. 남는 돈 있으면 저축하면 되잖아. 당신 말 한 번 잘했다. 결혼해서 지금껏 1년이 넘게 당신이 내 수입도 다 관리했잖아? 적금 붙는다며. 그거 싹 다 보여줘. 나도 얼마가 있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이 당황하더군요. 제 생각이 맞다면 모은 돈이 없을 겁니다. 있다고 해도 아마 얼마 안 될 것 같단 추측은 했어요. 아유, 일단 알았어. 그럼 100만 원은 당신한테 붙일 테니까 정산 똑바로 해라. 공동으로 내는 생활비 외에는 터치하지 말자. 남편 대답 듣고 그때 사람한테 질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저는 매달 정확하게 정산했고요. 저는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친정부모님 못 챙겨드린 게 너무 죄송해서 딸 노릇 제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달 용돈 30만 원씩 챙겨드렸고 주말이면 친정에 자주 갔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면 돈 쓸 일만 있다고 주말에도 집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라 같이 외출하자고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기왕 돈을 쓴다면 기분 좋게 쓰고 싶지 얼굴 찌푸려고 하면 돈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 오늘 친정 가서 하루 자고 올게. 엄마랑 내일 나들이 좀 가기로 했거든. 간 김에 엄마랑 아울렛도 좀 들러서 구경하고 오려고. 가서 또 돈을 얼마나 쓰고 오려고 그래? 밖에 나가면 죄다 돈인 거 몰라? 여지없이 돈 타령을 하길래 확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도 쓰는 거 아니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내가 버는 돈으로 엄마 아빠 점퍼 하나씩 사드릴 거야. 당신 눈치 안 보고 돈 쓰니까 너무 신난다. 그동안 우리 부모님한테 못한 효도 실컷 해야지. 허! 뭐? 당신 너무 심하게 처가만 챙기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해라. 시부모도 부모야. 당신이 그동안 시부모님만 챙겼던 거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 매달 용돈 드린 거랑 가져다 드린 반찬이며 외식비며 나도 똑같이 우리 부모님한테 할 거니까 뭐라 하지 말아줘. 남편이 약올라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돈 10,000원 쓰는 것도 남편 눈치를 봤겠지만 자기 돈을 번다는 게 이렇게나 신나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거나 입고 싶은 거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돈을 썼습니다. 그래봤자 사치 부리는 수준도 안 되었고요. 남편은 제가 친정 식구들 챙기고 돈 쓰는 게 아마 속으로 엄청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버는 돈을 각자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고 저도 남편에게 실망감이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렇게 너는 너, 나는 나 살 거면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같이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 집 근처에서 지인과 만남이 있으신 김에 집에 들르고 싶다며 일하는 도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에 음식을 준비해 놓은 것도 없는데 사정상 회사에서 조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최대한 빨리 일 마치고 뭐라도 사서 가는 게 나을 듯 싶기도 하고 차라리 외식을 할까 싶어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에 먹을 게 없는데 차라리 외식하는 게 어때? 당신은 돈 아까워서 싫으려나? 그럼 어머님 아버님 드시고 싶다는 걸로 당신이 좀 사와. 내가 알아서 사갈게.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는 거 있어서 지금 사서 가는 거야. 당신은 일 마치는 대로 그냥 집에 와. 이미 먹을 걸 준비해오고 있다는 말에 저는 빈손으로 집에 갔습니다. 부랴부랴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이미 남편과 부모님은 와 계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턱끝으로 식탁 위를 가리키며 이러더군요. 이제 왔어? 내가 대충 상 차릴 테니까 당신 옷 갈아입고 저거 포장 풀어서 구워. 시간 절약하게 조리된 거 사오라니까 고기를 사온 거야? 저는 남편이 삼겹살이나 목살을 사왔나 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놓인 것은 예사롭지 않은 포장이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최상 등급 한우였고 못해도 몇십만 원은 줬을 것 같더군요. 가격표를 찾아보니 예상대로 50만 원이 넘는 최상품 한우였습니다. 어머니가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나가서 사 먹으려면 몇십만 원 주고 배부르게 못 먹을 것 같아서 사온 거야. 남편이 천연덕스럽게 말하는데 순간 속에서 열불이 끓어올랐습니다. 당연히 부모님한테 한우 사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건 우리 친정엄마가 왔을 때 고작 2만 얼마짜리 치킨 한 마리 시켜주고 온갖 색색을 내던 남편의 얄미운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는 나가서 몇만 원짜리 외식한다는 거 아까워 치킨 한 마리 시켜주면 생색 내던 놈이 그것도 한 조각만 먹겠다더니
우리 엄마가 쥐어주는 닭다리까지 처먹던 놈이 말입니다. 맨날 돈 없다고 노래 부르면서 눈에 불을 켜고 제가 돈 쓸까봐 감시하던 놈이 자기 부모한테는 50만 원이나 하는 한우를 척척 사다 바치는 놈이었습니다. 당신 멀뚱히 서서 뭐해? 얼른 옷 갈아입고 고기 구워. 우리 부모님 배고프시겠다. 저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는데 마음이 짜게 식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자기 부모, 자기 식구한테는 아까운 줄 모르고 다 퍼주면서 나나 우리 부모한테 매사 아까워한 거 그거 알았을 때 이혼했어야 맞지 싶었네요.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혹여 아이라도 낳으면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도 반반하자 그러겠다 싶었고요. 저는 그 고기를 구울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고기는 당신이 구워라.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까워서 어찌 볼라 그래? 나중에 내가 먹은 거 계산해서 청구할까봐 무섭네. 나는 나가서 따로 먹을 테니까 당신 부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 뭐? 당신 갑자기 무슨 말이야? 어머니 이상하게 생각하기 전에 빨리 고기나 구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알고는 있었지만 당신 참 치사한 인간이야. 우리 엄마 왔을 때는 치킨 한 마리 시켜주는 것도 아까워하더니 당신 부모님 오신다니까 한우를 사다 바치네? 당신 부모님 입만 입이냐? 당신 진짜 미쳤어? 부모님 들으시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 당신 부모님이랑 같냐고. 당신 부모님은 형편이 더 나으시잖아. 형편이 안 낫고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당신 마음 씀씀인 거야. 내가 왜 화났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 보니까 당신은 영 가망이 없다. 오늘은 내가 일단 자리를 피할게. 우리 이혼하자. 자세한 건 당신 부모님 가시고 얘기하는 게 낫겠어? 저는 시부모가 계시건 말건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사람하고 고기 맛있게 구워두시고 가세요. 저는 이 기분으로는 식사 못할 것 같네요. 이미 부부싸움을 듣고 계시던 두 분은 나가려는 저희를 붙잡고 그러셨습니다. 내가 별 희한한 문전박대를 다 당하는구나. 너 우리 아들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살았니? 아니, 아들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려는 게 우리가 며느리한테 못할 짓 하는 거냐? 이러시길래 저도 기회다 싶어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평생 자식들한테 돈 받아 쓰시는 분이 아까운 줄 모르고 남들한테 이심 쓰고 다니는 거 그거 별로 보기 안 좋은 거 모르시죠? 남들한테는 사람 좋다, 돈 많다 소리 들으면서 정작 병원비도 없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시잖아요? 매번 우리 엄마가 해오는 반찬까지 해다 드시는데 저한테 한 번을 고맙다고 한 적 없으시죠? 저 솔직히 그거 너무 서운해요. 저는 어머니한테 멸치 한 마리 얻어먹어 본 적 없다고요. 평생 그렇게 자식들 돈 받아서 펑펑 쓰시다. 자식들 빚더미에 올라앉으면 그때 정신 차리실래요? 제가 하는 말이 구구절절 다 맞는데 뭔 반박을 하시겠어요? 두 분 다 얼굴만 달아오른 채 어버버거리며 입만 뻥긋거리고 있었죠. 너 이렇게 버릇없이 말하는 애였니? 시부모도 부모인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너도 네 부모한테는 아낌없이 해드릴 거 아니냐? 근데 네 말 들으면 우리 아들이 꼭 자기 부모한테만 잘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로 들리는구나. 우리 아들이 네 부모한테도 할 만큼 한다고 들었어? 그 말 듣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긴 뭐래요? 저희 부모님한테 자기 돈으로 10,000원 한 장 드린 적 없어요. 엄마 왔을 때 나가서 외식하는 거 돈 아깝다고 치킨 한 마리 시켜준 인간이거든요? 그게 할 만큼 하는 건가요? 제가 자기 부모한테 대드는 걸 본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더 열받는다는 듯 이러더군요. 우리 부모님한테 왜 그리 싸가지가 없냐? 그러는 너도 네가 버는 돈으로 니네 부모님만 챙겼잖아. 시부모는 부모도 아니냐? 너도 나한테 똑같이 치사하게 군 건 모르나 봐? 그동안 못 해드린 거 똑같이 해드리려고 노력한 것 뿐이야. 나는 더 이상 입씨름하면서 당신이랑 시간 낭비하기 싫다. 우리 깨끗하게 각자 돈 챙겨서 이혼해. 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10원 한 장 안 틀리게 똑바로 계산해라. 안 그럼 서류에 도장 안 찍어줄 줄 알아?
시부모님은 그동안 본 모습 숨긴 저한테 깜짝 속았다며 가슴팍을 치고 계시더군요. 저는 그대로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혼하겠다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남편과 살며 제가 살아왔던 일들 다 털어놨습니다. 부모님은 아니다 싶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시간 아끼는 거라 하시며 저를 달래주셨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결혼하고 나서 자꾸 얼굴에 그늘이 지는 게 이상하다 했어. 그래도 힘든 게 있었으면 부모한테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야지. 박서방, 근데 그렇게 안 봤는데 너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어? 그릇 작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남자가 그리 쫌스러우면 사회생활도 아마 힘들 거다. 아무리 없이 살아도 마음은 편해야 하지 않겠어? 너 마음 편한 대로 해. 그냥 절약 정신이 투철한 줄만 알았지. 저렇게 네 가족 내 가족 따져가면서 돈 쓰는 사람인 줄은 진짜 몰랐어. 더 살다가는 내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엄마. 그냥 합의 이혼해서 각자 갈 길 가는 게 나아. 그 집안하고 빨리 끝내버리는 게 상책이야. 그런데요, 그 인간이 진짜 정신을 못 차린 게 주말이 지나고 집에 갔더니 남편 놈이 제 짐을 박스에 넣어서 거실에 내놓은 거예요. 전셋값도 제 돈을 더 많이 보태서 마련한 집인데 저에게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당신 발로 먼저 이혼하자고 나간 거니까 네가 나가. 이 집은 빠지는 대로 돈 정리해 줄 테니까. 어이가 없는 게 그 집 전세지만 저와 제 친정부모님이 들어간 돈만 9천만 원이거든요. 게다가 전세도 공동명의로 계약한 거고요. 너무 기가 막히고 웃겨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내 돈 9천만 원 먼저 내놔. 그럼 나가 줄 테니까. 아참, 그 전에 당신하고 산 22개월 동안 내가 당신한테 돈 붙였던 거 똑바로 정산부터 해라. 내가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도 매달 100만 원 넘게 보내준 거 알지? 그중에 한 푼이라도 당신 부모한테 보낸 거 있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생각난 김에 지금 당장 당신 계좌 까봐. 제 말 듣고 남편은 움찔하더군요. 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야? 이러길래 당신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좋아하잖아. 따지자면 당신이 이 집 나가는 게 맞지, 안 그래? 짐 싸서 나가. 짐 빠지는 대로 당신 돈은 손 하나 안 대고 돌려줄 테니까. 야, 그럼 내가 그동안 낸 대출 이자는 생각 안 하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길래 그럼 내 돈 9천만 원 보증금으로 묶어놨던 이자 똑같이 쳐주던가 했더니 찍소리 안 하더군요. 그 인간은 깜찍하게도 집을 가지고 저를 협박하려고 했나 본데요. 누구 돈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 착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몇천 대출받은 거 가지고 지금 저를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남편에게 내 재정 상태에 대해 숨길 것도 없었고 그동안 저축한 돈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 눈앞에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에 매달 남편에게 보낸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전부 확인했고요. 확인해봤더니 제가 붙인 돈에서도 매달 2, 30만 원씩 시모에게 돈이 갔더라고요. 전부 계산하니 400만 원 남짓이었고 둘이 같이 붙던 적금은 고작 600만 원 남아있더군요. 정확히 반반 나눠 가졌습니다. 저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 아닌데 그 사람이 하도 치사하게 나오니까 저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10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계산했네요. 신혼집도 바로 내놓았고요. 전세금으로 제가 시집 올 때 보낸 돈 9천만 원 돌려받고 우리는 깨끗하게 합의 이혼했습니다. 그 인간하고 헤어지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 그렇게 아끼고 살아도 자기 부모 치닥거리하느라 돈도 못 모으는 그 인간. 본인 원하는 대로 노후 준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돈 아까워서 재혼도 안 할 사람입니다. 나중에 누가 더 잘 사나 두고 보자는데 한번 두고 보려고요. 적당히 인생도 즐기고 살아야지 젊은 시절 구질구질 생고생만 하고 꼬부랑 할머니 돼서 돈 많으면 뭐 하나요? 이미 아까운 청춘은 지나간 후인데요. 저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적당히 즐기면서 돈 모으고 살려고요. 제 생각이지만 나중엔 그 인간은 분명히 돈 때문에 망할 것 같네요. 저렇게 부모한테 퍼주다가 자기 거 하나도 못 챙기고 늙어갈 것 같습니다.
자기 옆에 소중한 가족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하고 그놈의 잘난 돈 아낀답시고 문화생활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르니까요. 제대로 된 거 하나 편히 못 누리고 살면서 평생 돈 많은 거지로 살지 싶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폭력을 쓴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런 이유로 이혼했습니다. 가족 중에 비슷한 사람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 남편이 얼마나 신박한 정신병자 유형인지 말입니다. 같이 살면 옆에 있는 여자 말려죽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사연을 이렇게 털어놓는 것을 끝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기 계신 지혜로운 구독자들도 너무 먼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마시고 인생 즐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돕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내 사람, 내 새끼들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내는 거 늘 고민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